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질문이 조금 길더라고요. 한번 쭉 읽어보고 한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 유튜브 채널을 들으면서 제2의 인생 설계를 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전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듣기 편하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칭찬을. 네. 개인적인 상담을 하자면 저는 25년 4월 말, 벌써 넘었네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정년퇴직 하셨겠네요. 지금 5월이니까. 네, 비전공자인 문과생으로서 전기 분야 경력은 없습니다. 네, 저는 22년 소방설비기사 전기, 23년 전기기사를 합격하였고, 아유, 근데 하셨네. 예. 네, 24년 소방설비기사 기계를 준비하였으나 실기를 통과하지 못해 보류하였고, 25년 1회 전기 기능사를 취득을 하셨군요. 기계유지 관리자를 위해 건축설비 기사는 필기를 합격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다 하셨네요. 예. 이제 건축설비 기사 이제 실기 합격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마 이제 이번에 하시겠네요. 자.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할 계획인데 25년 3월부터 잡코리아 주택관리자폐 사람인 등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별로 답이 오는 곳이 없습니다. 아까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없네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가 안 나왔는데, 예. 제 생각에는 시설 관리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간혹 전화를 받아도 퇴직 전이라 면접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퇴직하셨네요. 예, 이제는 퇴직하셨으니까 이제 면접 보시기 괜찮겠네요. 그죠? 예, 제가 문의드리는 내용의 요점은 향후 전기기사 2년 경력을 채우고 무제한이 되면 아파트에서 전기 과장으로 근무하거나 주택관리사를 공부해 소장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25년 4월 말 퇴직 후 취직할 곳을 알아볼 때 아파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간 근무가 허용되는 공설시장의 시설관리 전기 담당자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입니다. 공설시장 자기가 많이 나오나요? 공설시장 쪽에? 자주는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지원에도 합격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그렇지만요. 자리가 많이 나오는지 저는 이제 그게 더 궁금하네요. 네. 급여는 아파트 격일제 근무가 30만 원 정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격일제보다 30만 원 적으면 저는 그런 데로 갈 것 같습니다. 주간 근무만 되는 거잖아요. 일근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30만 원 포기하고 그냥 글로 가는 게 낫다고 보이네요, 저는. 제 입장입니다, 물론. 자, 공설시장 70여 포의 시설관리 무제한 경력으로 아파트 시설관리 무제한 정기과장으로 진입할 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 그러니까 지금 아직 된 건 아니지만 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그랬을 때 여기서 2년을 채우고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가면 가능하겠느냐 이걸 여쭤보신 거네요. 그죠? 네. 근데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 전기 과장 그러니까 관리과장이죠. 전기를 보통. 예. 그분들을 뽑는 게 워낙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다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면 아파트에서 어쨌든 시설 기사로 2년 채운 것과 다른 곳에서 채운 것보다는 여기를 더 선호하기는 할 겁니다. 예. 근데 워낙에 없으니까 여기라고 해서 못할 거는 또 아니라고 봐요. 여기가 공설시장. 네. 70여 점포. 70여 점포고 공설시장이고 아마 공설시장이면 쪼끔
쪼끔 노후가 됐거나 또는 제가 알고 있는 공설 시장들은 대부분 전기 시설이 되게 낙후가 됐거나 되게 안 좋거나 그 이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막 써 가지고 쪼끔 상태가 안 좋은 게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새로 요새 그 누구죠? 누구 때문에 말 많은 그 예산시장 뭐 이런 데는 지금 새로 한 거니까 뭐 그러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공설시장들은 대부분 오래되고 전통시장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기세율이 되게 낙후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러면 여기서 이거 고치느라 아마 일을 많이 경험해 보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력서를 잘 쓰면 또 '아 이런 게 좀 더 저기 할 수 있겠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아무래도 아파트에 있었던 사람을 더 선호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일근으로 간다는 장점이 있고 예. 저는 30만 원 정도는 그냥 덜 받고 일근 갈 것 같아요 저는. 예. 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런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 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제가 판단한다면 제가 이 상황이라면 저는 그냥 공소실장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나서 일로 가도 저는 모르겠네요. 저는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아파트에서 좀 해 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또 그건 또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 같으면 여기를 갈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일근이란 게 어딥니까? 30만 원 덜 받아도 됩니다. 30만 원어치 잠 푹 자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루에 만 원씩이잖아요. 30만 원이면. 만 원 덜 받고 하루에 만 원 덜 받고 잠 푹 자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그건 판단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문의 드리는 내용 중에 주택관리사 공부에서 소장까지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이거 아까 중간에 기계기사 소방설비 전기 있다고 하셨는데 기계를 또 준비하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소방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택관리사를 공부해서 소장을 갈까? 만약에 비전공이어서 사실 전기가 불편하시다면 그것도 방법이에요. 아까 보니까 비전공자에다 문과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경력 물론 이분은 이제 무제한 풀고 전기 과장도 해 봤고 뭐 그런데 전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비전공자였고 문과 쪽이었고 그러니까 이과 쪽이 아닌 것도 좀 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02 번호로 전화가 갑자기 왔습니다. 02. 02 번호는 싫어요 받기가. 일단은 02 그러면 일단은 거절하고 보죠. 참 죄송합니다. 어쨌든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자 어쨌든 정기과장일 경우에 비전공자 문과시면은 어쩌면 주택관리사로서 소장님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쪽은 기술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술직을 어쨌든 쪼끔이라도 해 봤으니까 기술직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직원 관리도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주택관리사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꼭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요 정도 합격하셨으면 주택관리사도 그냥 쉽게 합격하실 것 같아요. 예. 한번 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공서실장에서 일단 일을 하시면서 주택관리사 공부 시험 도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나중에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 주시는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이분처럼 이렇게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되십니다. ksjun36102고요. 네이버닷컴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전자책 홍보도 하겠습니다. 전자책. 우리 시설관리사 뭐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시설관리사 뭐 하냐? 그러니까 관리해. 그러니까 관리로 뭐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관리해. 자꾸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왜 그런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에서 도대체 뭐를 하는지 이게 참 감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책으로 전자책으로 써 놨고요. 요거를 이렇게 공유해서 이걸로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이니까 어떤 인터넷만 연결되면 뭐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어떤 걸로 보시더라도 그거에 맞게 활자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읽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전자책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은 5,000원이에요.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스타벅스에서 라떼 한 잔 딱 사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제가 공유를 해 드리고 요거 2 편입니다. 1 편하고 2 편이 둘 다 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1 편은 이제 전반적인 그냥 그런 내용이어서 1 편은 무시하시고 2 편이 이제 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 편을 시설 관리 입문 편이니까 요걸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신청하는 부분 밑에 보시면 더보기에 나와 있거든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여기 쫙 나오는데 혹시 못 보시 안 보인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나요?" 하고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신청해도 제가 어떤 알림 같은 게 저한테 안 와요. 근데 제가 바쁘다 보면 깜빡하고 그냥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신청했으면은 여기 유튜브에다 댓글 달아주시면 그게 더 빨라요. "저 신청했어요." 그러면 제가 얼른 가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렇게 해서 제가 추후로 이렇게 전자책 이제 해 드리는 것을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림 설정 기능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 갖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